자, 파트 2 부동산 등기. 자, 160페이지입니다. 자, 챕터 1장과 관련돼서 등기 총설 우리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등기를 위하는 기초 내용적 등기, 등기서, 등기관, 등기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며 등기서, 등기관은 출제 비중이 낮지만 민사상식으로서는 필요한 지식이므로 정리해 두기를 권한다. 자, 정부 개정으로 신설된 정의, 법의조. 요 법의조가 우리 부동산 부본 자료, 등기부 부본 자료가 출제가 됐고요.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 그러면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그래서 법 6조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자,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되며 등기사항과 관련돼서는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게 이제 별표가 5개짜리가 되죠.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전국 등기 효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정리해 두셔야 되고, 자, 등기 공개, 등기사항의 연락과 증명 등도 시험에서 출제가 자주 되는, 자, 아주 자주 되는 주제이므로 철저히 학습해 두어야 된다. 그래서 등기 전등과 관련돼서, 총설과 관련돼서는, 자, 등기사항, 특히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정의 나오죠. 자, 등기부 그러면 이제 편성. 일반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 기록과 관련돼서는 등기 정보 자료. 그래서 등기 정보 자료. 등기 기록이란 그러면 등기 정보 자료. 등기부란 편성. 그래서 편성을 확인해 주셔야죠. 자,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보조 기억 장치. 이거는 이제 우리 27회 때 출제되고 특히 보조 기억 장치를 등기부 부본 자료며 요거는 누가 작성한다? 가로 열고 등기관이라고 써놨어요. 자,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는 권리정이죠. 그래서 별표 3개를 해놓고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한 정보가 바로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제2조에는 등기부의 개념과 등기기록의 개념과 등기부본 자료 보조 기억 장치의 개념과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 우리 개념을 정해놨습니다. 자, 정의 개념을 봤으니까 우리 정의와 관련돼서는 요 4개의 개념을 다시 한번 꼭 숙지해 놓고요. 자, 등기할 사항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가 5개죠.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것들이니까 등기할 사항. 자, 사건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련 보전, 그래서 사건 동그라미, 사건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전, 자, 이전, 설정, 변경, 처분에 대한 소멸. 우리 수업 시간에 보설, 이변, 처소. 여기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절차법상 권리 변동으로서 우리 반드시 출제되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보전 등기는 독자적 문제로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 이 처분 제한은 우리 반드시 출제가 돼요. 별표 3개짜리가 되고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가압류 대표 선수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가 있어요. 그럼 가압류는 금전이고 가처분은 금전이해 권리. 그래서 특히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요거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설, 이변, 처소,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대한 소멸,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등기할 사항. 자,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그럼 뭐예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를 반드시 요하는 사항으로서 186조 플러스 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가 되죠. 점유취득시효는 우리 187조 1항의 조항입니다.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죠. 바운더리는 절차법상의 등기 사항이 더 넓어요. 그러면 등기할 사항과 관련돼서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를 반드시 요하는 사항이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더 넓다. 자, 이번에 등기할 사항이 물건 동그라미.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토지와 건물이 있죠. 토지는
바로 토지는 필지로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가 되죠. 건물에 대해서는 정착성, 외기분단성, 영도성. 외기분단성은 지붕과 주벽이죠.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거. 개방형 축사가 돼. 그러면 개방형 축사는 우사해야 되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상의 물건은 바로 토지와 건물뿐이라는 것. 자, 기억의 지붕이죠. 고정, 유류저장 탱크, 사이로. 사이로는 저장 창고를 이야기해요. 자, 비각등은 건물 등기. 개방형 축사, 벽이 없어도 건물 등기. 하천화된 토지, 바로 토지 등기. 보천화된 토지는 포락지를 의미하죠. 자, 방조제. 장조제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건물이 아니라 바로 토지 등기에 우리가 등기된다라는 거. 그러면 방조제는 제목은 제방이죠. 그러면 방조제의 부대 시설은 등기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가야 됩니다. 자, 3번 질문 하천화된 헛거기. 자, 등기할상인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질권 줄쳐놓고요. 채권, 담보권, 임차권. 자, 등기상인 권리 변동으로서 보전,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자, 보전과 관련돼서 소유권 보전 등기 아주 중요합니다.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가압류, 가처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보설, 이변, 처서 등기할 사항 파트는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요 세 가지 측면에서 머리를 딱 정리해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등기의 효력이네요. 자, 등기 효력 파트는 별표가 3개짜리가 되죠. 효력에 따른 분리로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다. 예비 등기는 가등기가 대표 선수가 되죠. 그래서 가등기. 가등기도 매년 출제가 되죠. 하면 종국 등기 효력에는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물권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적.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정적 효력, 별표가 3개짜리예요. 점의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형식적 확정력이란 즉 후등기 저지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전 등기의 경우 중복 등기 정리 판례죠. 선등기가 유효하면 후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하도 무효가 됩니다. 자, 3번과 관련돼서 3번, 4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대표적으로 등기 유효 요건과 관련된 겁니다. 자, 등기 효력은 별표가 5개짜리가 되죠. 그래서 등기 효력과 등기 효력은 뭉치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두 문제도 될 수 있고 한 문제도 될 수가 있어요. 등기 유효권. 등기 효력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의 합치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합치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완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3번의 실체적 요건의 완화라는 걸 동그라미 쳐놓고 실체관계에 부합한 그 등기를 무효로 하지는 아니한다. 우리 판례가 되죠. 자, 실체관계가 부합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게 있고 중간 생략 등기가 있고 언익행위, 무효등기 유용이라는 게 있죠. 무효등기 유용은 즉 표제부는 이용이 안 돼요.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죠. 누가 없으면 제3자가 없어야 돼.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2호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2호 사유와 관련돼서 사건이 등기 사건이 아닐 때 해당하나 등기된 경우는 실체관계와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가 되죠. 설사 간과하고 등기가 됐더라도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자, 말소자는 기분이 더럽죠. 그래서 이의 신청의 대상이다. 그래서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등기상의 열람과 정면. 자, 등기 기록은 열람 누구든지, 정명도 누구든지.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는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등기 기록과 부속서류는 열람이 가능하다. 이러면 틀려요. 자, 정명에 대해서는 밝으면 X가 됩니다. 자, 인터넷에 의한 열람과 정명. 그래서 일반 지문 365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단 상호 검색. 자, 서비스는 시간 제한이 있음. 요 1번은 조심해 놓고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분류 오른쪽 161페이지로 가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문제집 페이지 160페이지 나와 있고요. 그렇게 윤곽을 잡아 놓으시고요. 자, 문제집 161페이지 등기 분류. 자, 등기 분류와 관련돼서는 이제 대상, 자, 기능, 내용, 방법, 효력, 게시, 요 보면 대상 그러면 토지와 건물, 토지는 필지, 1부동산. 건물과 관련돼서는 한동 건물, 1부동산 나와 있죠. 자, 부분 건물의 경우 전유 부분 줄쳐놓고 건물의 필수 판단 기준은 물리적 현황, 사회 통념, 소유자의 주관적 의사, 그거 줄쳐놓으세요. 건물의 등기 능력 여부의 판단 기준은 정착성, 애기 분단성,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 돼요. 애기 분단성과 관련돼서는 지분과 주벽, 그래서 대상에 따른 분리로서 토지와 건물이 있다. 그러면 항상 우리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의 문제를 풀 때는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라.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자, 기능에 따른 분리로서 자, 등기부 국조 생각해야죠. 표제부. 표제부는 즉 사실의 등기가 돼요. 자, 가구, 얼구. 가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은 권리의 등기가 돼. 그러면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즉 표제부 등기고 부동산 표시의 등기고 권리의 등기는 가구, 얼구. 그래서 가구, 얼구를 해당구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해요. 자, 주의사항으로서 표제부에 인정되지 않는 거 그거 딱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표제부는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 그래서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면 접수일자는 기록됩니다. 그래서 기억. 자, 표제부는 사실이죠. 즉 부동산의 신상 명세서야 가등기 순위 보전 안 되죠. 허용되지 않는다. 자, 보면 표제부는 사실이죠. 추측이야.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 등기 목적이라는 것은 등기를 하게 된 이유죠. 그러면 등기 목적이 기록되지 않는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신상이거든. 자, 부기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효등기 유형 X. 그러면 표제부 등기 그럼 접수번호 X, 가등기 X, 추정력 X, 등기 목적 X, 부기등기 X,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형 X. 이렇게 탁탁탁탁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기능에 따른 분류. 그래서 크게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자,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기입등기가 있네. 기입등기는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거. 그래서 보전, 설정, 이전. 요거는 이제 보전, 설정, 이전과 관련돼서는 바로 별표 새겨놓고 등기필 정보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전, 설정, 이전 확인해 두고요. 변경등기란 후발적 일부, 경정등기란 원시적 일부로서 가로 열고 동일성이라고 써놔요. 자, 말소 등기는 등기상의 전부 불일치, 권리적 측면이죠. 그래서 전부 불일치.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으로서 부동산이 전부 멸실했을 때, 그래서 멸실, 사실적 측면입니다.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말소 회복, 멸실 회복. 말소 회복 등기란 전부나 일부가 부적법, 그래서 전부, 동그라미, 일부 부적법, 문제나 부적법 말소가 돼야 돼요. 멸실 회복 등기는 사실적 측면으로서 등기부가 전부 일부 멸실했을 때, 그러면 멸실 회복 등기의 의미는 제도적 의미는 거진 상실됐습니다. 왜? 전산 등기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꼭 신경 써줄 것. 내용에 따른 분리로서 특히 보전, 설정, 이전 요거 하나 잡아놓고 경정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동일성 요거 꼭 한번 잡아둬야 돼요.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 요거 확인해놓고 말소 회복 등기 요것도 꼭 확인해줘야 됩니다.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자,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리로서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부기등기와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별표가 5개가 됩니다. 자, 부기등기와 관련돼서는 요 주등기가 원칙이라면 요 부기등기는 A적 측면이거든.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법률 규정이 부기등기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게 되죠. 그래서 부기등기 잘 잡아놔야 돼요. 자, 효력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분리로서 종국 등기, 즉 종국 등기가 본등기입니다. 그래서 순위 확정적 효력, 물건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력, 점의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즉 후등기 저지력,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불인정되고 있죠. 이게 바로 종국 등기의 효력이 됩니다. 예비 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는 출제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는 별표가 5개 독자적 문제로. 자, 그러면 이제 개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법원의 명령은 이 신청이 붙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직권 등기가 바로 별표 3개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의 분류와 관련돼서 눈에 쏙 들어와야 돼. 대상, 기능, 내용, 형식, 효력, 개시. 제발 요 161페이지, 요 한 페이지는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62페이지 기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1번입니다.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혼화되어 있다. 그러면 대장은 권리사실, 바로 사실이죠.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죠. 그러면 지목이 바뀌었다. 그러면 선대장 후등기, 그게 일명 등기 촉탁이 됩니다. 자, 소유자가 바뀌었다. 선등기 후 대장이 돼. 그래서 그걸 등기 필통지,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가 되죠. 변동 사실의 통지. 자, 그러면 머릿속에 그러면 권리는 등기부가 주고 대장은 바로 사실관계가 주라는 것을 접근해줘야 돼요. 자, 1번입니다.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에 있는 경우 잘라요. 그러면 요거는 표제부가 돼. 표제부.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표제부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동그라미 쳐놓고 소유자는 1월 동그라미 1월 이내의 표제부를 대장과 일치시키는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면 요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요 1번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1번 특히 잘 살려줘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은 1개월이야.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건물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 측면에서 확인을 부탁드려요. 자, 2번 질문입니다.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자, 소유권 동그라미. 자, 소유권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러니까 선등기 후 대장이 돼. 그러면 완료 후 등기하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의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 대장소관청의 등기 필통지 제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소유권이 돼. 그래서 이번과 관련돼서 대장과 등기부를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소유권이 포인트가 되죠. 자, 3번 질문은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여기가 중심계죠. 부동산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뭐가 주가 돼야 돼요? 등기부가 주가 아니라 바로 대장을 기초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X가 될 수 있어요. X입니다.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3번으로 가게 되네요. 자, 4번은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 표시. 그럼 소유자 표시가 줄쳐놓고 특징은 등기부를 기초로 그게 돼야죠. 자, 5번 질문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자, 토지 대장 등본, 기타 부동산 표시를 정리하는 서면을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죠.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변경 등기, 멸실 등기는 대장 정보는 반드시 첨부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꼭 한번 전체적으로 대장과 등기부의 인화됨으로써 이 문제는 꼭 좀 복습 좀 요망합니다.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네. 등기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등기 기능 그러면 역할이 3개가 있어요. 역할이 3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바로 186조. 자, 186조는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187조네.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처분 제한 요건주의다. 세 번째, 대항요건주의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 역할과 관련돼서 대항요건주의 등기는 임차권, 판매권, 신탁등기, 자, 임의적 기록상,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자, 5개가 자주 출제되니까 임차권, 판매권, 신탁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이거는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이렇게 바로 대항요건주의 등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임의적 기록상과 관련돼서는 강론 파트에 출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러면 186조와 187조의 기준은 바로 의사표시라고 여러 번 배웠죠. 자,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으면 186조, 없으면 187조로 간다라는 걸 확인해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을 보도록 하죠. 자, 대항요건주의 의미로서 등기할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이제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죠. 186조, 187조가 되네. 자, 임차권 임의적 기록상 판매 특약 신탁 등기는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자, 등기 기능 역할, 그래도 186조 사유, 187조 사유, 대항요건주의 등기. 그러면 문제 2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죠. 그래서 별표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요거 잘 또 대항요건주의 등기 마무리 해놔야 됩니다. 자, 문제 3번은 2011년 12월 33일 개정된 부동산 등기법상 정정과 달라진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1번에 등기 허력 발생 시기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허력 발생 시기 조심해야죠. 접수한 때로. 자, 접수한 때라는 거. 1번은 또 출제가 될 수 있죠.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본등기 시 가등기상 상자 동그라미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먼저 직권 말소하고 고 명인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가등기 무섭죠. 그래서 죽여놓고 직권 말소하고 통지해줘요. 그래서 사후 통지라는 겁니다.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27회 때 2.5점짜리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시 양도액 등기가 가능한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 만료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3번은 자, 맞는 지문이네. 4번은 방문 신청과 달리 전자 신청의 경우는 도면과 신탁 업무는 전자문서로 전송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달리 틀렸죠.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은 모두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네요. 자, 문제 5번에 등기 신청의 치하에 대한 논란거리가 참 많았었죠. 치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규칙 51조에 대해서는 등기 치하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 신청의 치하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3번과 관련돼서 또 출제 예상이 되는 것은 1번, 2번, 4번, 5번 요 4개 지문은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1번은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1번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1번 확인해 두셔야 돼. 자, 2번 확인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확인해 둬야 되고 5번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올해 출제 포인트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그런데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형식에 따른 분류, 형식. 그러면 형식은 즉 방법이죠. 그러면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구분이 되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기입등기. 기입등기는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것. 그러면 새롭다, 새롭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하죠. 보전, 설정, 이전. 변경 등기는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일부 후발적. 자, 종국 등기는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자,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종국 등기. 장차 예비하는 게 바로 예비 등기가 되죠. 그러면 종국 등기는 효력에 따른 분류가 되죠. 자, 그러면 자, 부기 등기 방법과 형식. 그다음에 5번에 가등기. 가등기는 예비 등기로서 효력에 따른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 4번의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이죠.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 방법과 형식, 주등기, 부기등기. 참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죠.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반드시 우리가 따져놔야 돼요. 그래서 문제 5번은 별표가 5개짜리가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하나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즉,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자, 다음 중 부기등기 형식의 등기만으로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억 한번 따져보죠. 기억부터. 자, 기억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의 가등기라는 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가 포인트죠. 가등기.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죠.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러면 이전은 바로 등기 청구권 중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자,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의 가등기. 그래서 채권 가등기 대상이요. 이번에는 이전과 관련돼서 이전 앞에 뭐가 붙었다? 소유권이 붙었죠. 그러면 소유권이 붙었다라는 것은 본등기가 주등기네. 그러면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가등기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겠네. 그러면 본등기. 그러면 이 가등기 형식은 본등기 요 앞에 본등기가 뭐냐에 따라서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기억은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이루어지네요. 니은 지문입니다. 자, 가등기 이전 등기네. 자, 가등기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이거는 가등기 상해 가등기입니다. 그러면 가등기 상해 가등기 가능하죠. 그러면 이때 가등기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 그러면 가등기 상해 가등기를 뭐라고 그러냐? 가등기 이전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가등기 뒤에 상은 다 됩니다. 가등기 상해 가처분 등기 다 돼요. 그래서 가등기 상해 가등기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하나 찾아냈네요. 그래서 니은은 부기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멸실 등기는 전부 멸실이죠.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죠. 그래서 멸실 등기는 전부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주 등기가 됩니다. 리얼이네요. 리얼이 이제 저당권 설정 정기. 자, 저당권 설정 등기와 관련돼서 설정이죠. 설정 앞에 저당권이 붙었어요. 저당권의 대상은 이렇게 나와야죠. 저당권의 대상은 자, 등기되고
자, 등기되고 등록된 거에 한해서 저당권의 대상이다.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을 때 소유권은 등기가 되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그러면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됩니다. 그러면 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자, 미음이죠. 환매 특약 등기는. 자, 우리가 이제 방법과 형식에 따른 원리로서 원칙 주등기야. A는 부기등기예요. 외계적으로 부기등기를 A라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 그러면 환매 특약은 특약과 약정은 부기등기하라고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등기가 됩니다. 미음. 자, 비읍이네요.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대표적으로 개명 등기가 되죠. 자, 개명 등기로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그래서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자, 그러면 5번 문제가 뭡니까? 다음 중 부기등기 형식의 등기만으로서 옳은 것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비읍 하나 골랐고요. 미음 골랐고 그 다음에 니은이 골랐네. 그러면 자, 니은, 미음, 비읍.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5번과 관련돼서 문제 5번은 비극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부기등기 요 6개 지문을 따져봐야 돼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자, 부기등기, 주등기 자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의 가등기, 소유권 가등기, 이전 등기, 멸실, 저당권 설정, 환매 특약, 등기명인 표시 변경. 요 6개는 자기가 이렇게 A4 용지에다 한번 적어놓고 한번 손으로 직접 따져보셔야 돼요.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이죠. 자, 문제 6번. 다음 중 등기상인 물건이 아닌 것. 자, 물건과 관련돼서 토지와 건물이죠. 그래서 사이로는 등기가 되죠. 저장 창고가 됩니다. 주류 저장 탱크. 상저지의 부대. 반면의 부대 시설은 정착성이 없죠.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농업용 고장실, 헌실,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분 건축물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풀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문제 7번 별표가 5개 테마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7번. 자, 등기가 가능한 경우 갑소의 농지 동그라미. 농지하고 전세권은 안 되죠. 그래서 농지 전세권 이호사이네요. 그래서 등기가 안 됩니다. 자, 이번에 가까울이 공유한 건물에 대해서 갑지분 자기죠.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보전 등기.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은 보상신이라고 그랬죠.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는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등기가 안 됩니다. 3번 지문에 공동상속인 가까울 중 갑이 자신의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2번, 3번 전은 보상신 이렇게 확인해 놔야 됩니다. 자, 이번에 가압류 결정에서 가압류 채권자 의리, 갑이 을소의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는 법원입니다. 법원은 관공서, 죽트면 촉탁 등기야. 그래서 촉탁을 신청으로 이루어지면 29조 2호로서 각하게 됩니다. 등기가 안 돼요. 자, 이번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 명령은 판결에 준하는 거야. 판결에 준함으로써 이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뒤에 신청한 경우. 그래서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요 문제 7번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5개 지문은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는 보상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고 잠시 쉬었다 해보죠. 자가 0, 그 다음에 자점포야. 자점포. 그러면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는 안 되고 자가용과 관련돼서 가등기는 자기 것하죠. 그래서 자기는 되나 요거는 전원은 안 돼요. 자,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된다. 그래서 전원, 보상신, 자가용, 자점포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좀 힘들죠. 잠시 쉬었다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